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화재안전 기준 중에서 창고시설, 화재안전 성능 기술 기준이 있는데, 그게 2024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어떤 건물이 그 창고시설 중에 소방설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편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 그러니까 NFPC 609, 그 다음에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NFTC 609, 이렇게 그 성능 기준과 이제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능 기준은 조금 이제 그 고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기술 기준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목적과 적용 범위, 이제 정의, 창고 시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 시설이란 영별표 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 시설 하면은 소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번 공동주택, 2번 근린생활시설 해서 쭉 해서 30번 복합건축물, 이렇게 30가지로 30가지로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번에 보면 창고시설, 괄호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창고시설 하면 다 창고, 물품 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이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하면 그냥 막연하게 창고가 아니고, 창고는 물론이지만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적용 범위, 정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11번 소화수조 및 저수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번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6번 옥내 소화전 설비, 제7조 스프링클러 설비, 제8조 비상방송 설비, 제9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10조 유도등, 제11조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창고시설에 요것만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되는 부분은 모두가 설치를 하되, 요 부분은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제 더 강화가 됐는지 이제 그걸 알아볼 것인데, 요 부분에 해당이 없는 것이라도 개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설치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유도 등, 그 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특별히 더 강화된 부분으로 그 창고시설에 그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소화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소화설비 중에 이제 소화기구는 그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정도 되죠. 10평 정도 되는 데는 무조건 이제 소화기가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도 이제 설치해야 되는 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보시면 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있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창고시설인데, 이러한 부분의 용도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 설비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 창고 시설도 있으니까 창고 시설에도 연면적 1500이 이상 되면, 그 연면적 하면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을 보다 보면 지하층도 있고 1, 2, 3층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데가 있죠.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그 어느 상가 점포를 보니까 지하층이 있고 이제 그 1층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지하의 바닥 면적이 약간 3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층까지 합치니까 한 600이 약간 넘는데, 지하층이 있어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층, 무창층 하면은 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창이 아니라, 요 무창층 하면은 이제 그 무창층에서 이제 상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 피난을 할 수 있는 창, 또는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창을 여기서는 이제 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창이 아니면은 그 무창층으로 봅니다. 그 지하층, 무창층이 어느 하나의 층에 층 바닥 면적이 300제곱 이상이 있다면 15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그러니까 지하층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하층, 무창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바닥 면적이 300이라고 하면 300제곱씩 4층이면 1200제곱미터가 되겠죠. 1500이 안 돼도 그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6층 이상인 층인 경우에는 그 모든 층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창고시설. 근데 창고시설인데 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 여기 창고시설 있죠. 물류터미널은 위에 요 4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류터미널은 제외하고, 그 창고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그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그 지하층, 무창층은 또 위험한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그러한 층에 해당되면서 그 바닥 면적이 어느 한 층이라도 그 10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식 창고. 그러니까 렉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 그런 거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천장 또는 반자, 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렉이 설치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렉이 설치된 바닥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이제 렉이 있는 층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층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됩니다. 요 창고 시설 중에서.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서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지정 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거. 뭐 특수가연물 하면은 뭐 면화류, 뭐 목재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물 그런 부분에서 특수가연물의 지정 수량이 1000배 이상 되면 이런 면적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그 안전시행령에 의해서 폐기물을 이제 저장하는 시설 때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요 다음에 보시겠지만 요 부분은 이제 그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죠. 내화 구조.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닌 그런 그 건물들이 있죠. 특히 오래된 건물 창고 시설 중에 그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그 불연제가 아닌 그런 걸로 내화 구조가 아닌 그러한 위험한 그 창고 시설인 경우에 요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더 강화가 돼 있죠. 그걸 잠시 후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 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창고 시설에서 그 25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은 500에서 250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창고 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이게 5000에서 2500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시설로서 그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것은 내화 구조인 건물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500제곱미터 강화된 것이죠. 배나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 요거는 이제 1500에서 7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의 그 1000배였는데 여기는 50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상방송 설비, 앰프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로 이제 발령되는 부분이죠. 경보 설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요게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면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요 세 조건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비상방송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면은 그 감지기가 있는 설비가 되겠죠. 그 자동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인위적인 발신기의 버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경보를 발하는 것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데, 다음 중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에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이 나와 있죠. 창고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창고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1000이 안 되면 이런 용도인 경우에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런 경우에 창고시설이라 하더라도 1000이 안 되면 예를 들어 900제곱미터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안 되고 비상경보 설비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00이 넘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전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지구경종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제 비상방송도 울리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장애인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죠. 근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요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사람을 화재가 났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설치 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인 경우에, 창고시설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런 경우에는 시각경보기를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 대상인 경우에 이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인 경우에는 이 용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각경보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기구,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피난기구는 그렇지만 기본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보통 창고시설이라 하더라도 3층 이상, 3층에서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11층 이상이면은 이제 설치를 하지 않는데, 창고시설을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3층인 경우에는 설치하지만 2층인 경우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인 경우, 피난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 1층과 2층도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3층에서 10층까지만 해당이 되죠. 근데 설상 2층이라 하더라도 이 층고가 상당히 높죠. 보통 7, 8m 또는 8, 9m, 그렇게 한 층의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건물 같으면은 층고가 보통 한 3m 그렇게 되는데, 요 창고 시설인 경우에 상당히 층고가 높아서 3층부터 한다는 게 2층을 안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층수가 2층이라 하더라도 피난을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건물은 2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잘 뛰어내려도 이제 다리가 이제 다칠 수는 있지만은 목숨에는 이제 덜 위험하지 않나 해서 2층은 이제 면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대신 노유자 시설이 피난층이 아니면은 1층과 2층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른 설비를 사용하면 모를까, 비상용 승강기라든가 피난용 승강기면 모를까, 완강기는 11층 이상이면은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보통 창고인 경우는 11층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죠. 보통 한 4, 5층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높이는 건물로 봤을 때 한 11층 이상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유도등에서도 이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유도선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이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 보통 창고 시설은 도심에 있지 않고 대부분 건물에서 일반 도심에서 벗어나서 산기슭 같은데 외딴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수 소화 설비가 없이 이렇게 도로변에 상수 소화 설비하고 가까웠다면 이 소방차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소방차가 물을 싣고 와서 소화를 금방 한 20분이면은 다 소진을 하니까 이제 소방차로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산기슭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상수 소화 용수 설비가 없다 보니까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수조, 저수조가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소화 용수 설비가 가까운 부분에 있다면 이제 면제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상수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수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의 상소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180m 이내에 상소 소화용수 설비가 있다면 소화수조 저수조가 면제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창고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창고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 이제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연면적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거. 그러니까 뭐 LPG라든가 그렇게 이제 저장용기가 있죠. 도시가스 경우에는 저장용기가 따로 없는 거고 공급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LPG 같은 경우에는 저장용기가 별도로 있는 거죠. 100톤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 시설인 경우에 한번 불이 붙으면은 쉽게 이제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화수조, 저수조, 상소, 소화용수 중에서 이제 설치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개략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